세계는 지금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전운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서방 언론은 연일 전쟁 위기 고조, 미중 패권 전쟁이라는 구호를 내걸며 위기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헤드라인 속의 대만은 언제라도 불길에 휩싸일 수 있는 화약고로 묘사되고 중국은 당장이라도 침공을 개시할 듯한 이미지를 더 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위기 담론 뒤에는 냉정하게 짚어야 할 현실이 존재합니다. 중국이 실제로 대만을 무력으로 점령하는 데에는 엄청난 제약과 위험이 따른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방 언론이 이 위기를 끊임없이 고조시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보도 경쟁이나 정치적 선동이 아니라 글로벌 군산 복합체와 방산 기업들의 이익과 깊숙이 맞물려 있습니다. 위기란 언제나 군비 증강의 명분이 되어 왔습니다. 불안과 공포는 정치인들에게는 유용한 통치 도구가 되고 군산 기업들에게는 천문학적 수익을 보장하는 황금 열쇠가 됩니다. 지금 대만 해협을 둘러싼 전쟁의 그림자 역시 어쩌면 현실의 전투가 아닌 무기 주문서 위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최근 미국의 유력 싱크탱크에서 흥미로운 보고서가 등장했습니다. 미국 스팀슨 센터는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설사 시도한다 해도 성공 확률은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핵 보유국 간 충돌 위험, 국제 해운의 차질, 그리고 경제 제재로 인한 막대한 피해를 고려할 때 중국이 실제로 무력 침공을 감행할 이유는 없다는 분석입니다. 보고서는 대만의 지형적 특수성에도 주목했습니다. 본토와 떨어져 있는 섬을 상륙해 점령한다는 것은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위험한 군사작전 중 하나가 될 것이며 중국이 감당하기 어려운 비용을 요구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전면전보다는 해상 봉쇄나 사이버 공격 같은 강압적 수단이 중국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옵션에 가깝다고 전망했습니다. 무엇보다 이 보고서가 던진 핵심 메시지는 미국 내에서 점점 커지고 있는 중국 위협론이 실제보다 과장된 측면이 있다는 점입니다. 스팀슨 센터는 이를 위협 인플레이션이라 규정했습니다. 전쟁은 필연이 아니라 관리의 대상이며 대만 문제는 억지와 균형 속에서 다뤄야 한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은 오래전부터 서방 언론이 전쟁 위기론을 키워내는 데 활용해온 소재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미국 스팀슨 센터가 내놓은 보고서는 이 담론의 허상을 정면으로 비판하는 것이었습니다. 대만 침공은 현대 전쟁사에서 가장 복잡하고 치명적인 작전이 될 것입니다. 핵무기의 억지 효과가 분명히 작동하고 전면전이 벌어진다면 중국 내부의 정치적 불안과 경제적 붕괴는 불가피합니다. 보고서에서도 잘 언급되었듯 대만의 지형은 방어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상륙 가능한 해안선은 극히 제한적이고 산악과 농경지가 이어져 공격군의 진입을 어렵게 만듭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정밀 타격 능력과 방어 기술은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침공의 가능성을 더욱 희박하게 만듭니다. 중국의 경제는 국제 무역과 해운로에 크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대만을 침공하면 곧바로 국제 경제 제재와 해상 봉쇄가 뒤따르게 되고 중국의 수출 주력 산업은 치명타를 입습니다. 특히 반도체 공급망의 교란은 중국 스스로도 큰 타격을 입게 됩니다. 대만 TSMC는 중국 첨단 산업의 생명줄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부의 정치적 안정도 중요한 제약입니다. 경제 성장 둔화, 부동산 위기, 청년 실업 등으로 불만이 누적된 상황에서 대만 침공이 실패하거나 장기전으로 번지면 정권 안정성이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시진핑으로서는 승산 없는 전쟁을 감행하기 어려운 이유입니다. 가뜩이나 지난 7월 21일 미국 하원은 대만 분쟁 억제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거나 미국의 국가 이익을 위협할 경우 중국 공산당 고위 인사들의 미국 내 자산을 추적 공개하고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상 전쟁 억제를 위한 가장 정교한 장치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고위 관료와 군 수뇌부 지도자들의 현실은 누구보다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들은 해외 은닉 자산과 막대한 규모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가족들 역시 이미 외국 국적을 취득하거나 서방 국가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전쟁이 단순히 국가적 선택이 아니라 그들의 사적 자산과 가족의 안전이 걸린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이 법안은 바로 그 약점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만약 시진핑이 전면전을 감행한다면 미국은 즉각적으로 그들의 자산을 동결할 수 있습니다. 그 순간 군부와 당 엘리트들은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전쟁의 승패 이전에 개인적 생존과 가문의 미래가 파괴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군 내부에서조차 시진핑의 모험주의적 결정을 강력히 반대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당 보고서는 지금 서방 언론이 대만 위기론을 필요 이상으로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고 지적하는데, 이는 냉전 시절 소련군의 침공을 상정하며 국방 예산을 늘렸던 풀다갭 논리와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양안 전쟁 가능성을 과장하는 담론은 결국 막대한 무기 판매를 정당화하는 시장 구조 속에서 반복 재생산됩니다. 이는 전쟁 역시 누군가에게는 글로벌 비즈니스라는 어두운 단면을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물론 외교 무대에는 세계 대중들이 이해할 수 없는 치밀한 계획표들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 계획에도 항상 변수가 존재하며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해관계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합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지 아니면 끝내 억지와 압박에 머물지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세계 각국이 무장 경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는 점이며, 그로 인해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미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보면 중국의 대만 침공은 현실적으로 제약이 많고 중국을 향한 미국의 법적 경제적 억지 장치까지 작동하고 있습니다. 실제 전면전은 비합리적이고 그보다 긴장 국면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현실적이라는 점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한 가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전쟁은 언제나 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역사는 합리성만으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계산된 이해관계와 이성적 제약에도 불구하고 권력자의 오판이나 정치적 필요, 내부 불안정이 때로는 전쟁의 불씨가 되어 왔습니다. 전쟁 가능성이 낮다는 보고서는 어디까지나 확률과 전망일 뿐, 불확실성은 언제나 남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위기론을 과장해 이익을 취하려는 군산 복합체의 탐욕이고, 다른 하나는 그 탐욕이 만들어낸 서사가 실제 현실이 되는 순간입니다. 계산기 위에 두드려지는 숫자가 진짜 포성으로 바뀌는 날, 그 피해는 결국 평범한 대중이 감당해야 합니다. 대만 해협의 파도가 아직은 경랑으로 번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든 폭풍으로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만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전쟁은 멀리 있는 듯 보이지만 언제든 손에 잡힐 수 있는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